안녕하십니까.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축복지학과 1학번 박전입니다. 이번 파티에 폭력 예방 및 스포츠 인권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주제를 선정해서 여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주제는 정서폭력입니다. 먼저 차례로는 정서폭력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드릴 거고, 두 번째로는 정서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정서폭력의 결과와 마지막으로는 정서폭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정서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서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서폭력이란 신체폭력 외에 직접적인 언어폭력과 간접적인 상징적 폭력을 포함하여 정서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좀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행위를 정서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정서폭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합니다. 신체적인 폭력보다 이 정서적인 폭력이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어, 이렇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정서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이 정서폭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인 가바리노의 정의를 수정해서 제시한다면 이 정서폭력은 가해자에 의해서 이 피해자의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위협받는 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. 정서적 폭력의 대표 유형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무시와 무관심, 두 번째로는 애정을 볼모로 한 협박, 세 번째로는 에너지 뱀파이어, 네 번째로는 가스라이팅, 다섯 번째로는 구조, 여섯 번째로는 가정폭력에서의 정서폭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무시와 무관심은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무관심에 방치될 경우에는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.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은 감정 처리 능력은 물론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이 좀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 애정을 볼모로 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. 주로 연인 관계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. 이 우정과 인간관계는 모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또는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어, 그런 자유의지나 좀 무조건적인 좀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좀 무조건적인 애정이나 좀 관심을 바라는 것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합니다. 이건 과할 정도로 요구받다 보면 지치고 이용당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. 네 번째로는 가스라이팅입니다. 이 가스라이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해자는 상대방의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그 상대방을 휘두르는 것인데요. 피해자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가해자를 신뢰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동한다고 합니다. 이건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의지로 인해서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구조입니다. 이건 불가능한 임무를 좀 강요하는 것인데요. 예를 들면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게 어, 그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 굉장히 또 과도한 양의 업무량을 부여하거나 뭐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뭐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좀 과도한 규정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유형의 정서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폭력인데요. 모욕적인 이야기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던가 때리려는 위협을 한다던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이 파손하는 행위가 이 가정에서의 정서적 폭력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때리는 것 같은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뭐 언어를 통한 또는 물건을 던진다던가 신체적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가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정서적 폭력의 결과로는 여러분들이 정신적 영향의 결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. 그러면은 스트레스 수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최저 자극량,
이 스트레스 통각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면역 체계가 손상된다고 합니다.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자극 역치가 좀 낮아진다는 거예요.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쉽게 받는다는 말입니다. 두 번째로 정신적인 영향의 결과로는 이 번연기의 손상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감정을 분류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늦게 발달한다고 합니다. 이 번연기는 감정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기관인데요. 이러한 번연기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정서폭력에 대한 의견입니다.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2001년부터 2015년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신체 학대가 37.7%로 두 번째로 높은데 가장 높은 폭력은 정서폭력으로 아동학대 사례에서 41%를 거의 4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럼에도 정서폭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대중들의 인식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서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을 좀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정서폭력에 대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언론의 보도나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은 좀 개인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 사전적으로 정서폭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정서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정서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서폭력은 가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서폭력의 가해자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저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정서폭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봤는데 좀 자신을 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던지는 말 한마디, 대화에서 나타나는 뉘앙스 또는 감정적인 언행으로 저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폭력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